우상향한다. 예, 믿음을 갖고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1등 주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요. 원금을 회복하면 무조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 책 나오고만 오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예, 주식 전업 투자자로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카페 JD 부자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유튜브 채널도 JD 부자연구소 치면 나오고요. JD 부자연구소 그러니까 조던777.com도 운영하고 있는 예, 전업 투자자이면서 뭐 저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책이 나와서 그 책 홍보차 나왔습니다. 예. 네. 이번에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책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이제 지속적으로 기회 잡는 법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왜 이제 지속적으로 기회를 잡냐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뭐 기회를 잡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만 계속 갖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떨어질 때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떨어질 때 어떻게 이제 잘 방어를 하느냐. 예, 방어를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또 기회가 이제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 재작년쯤인데 한 3월 달 정도에 이제 제 동생, 저희 아버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던 와중에 네. 동생이 비트코인에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4천만 원보다 더 높았죠.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네. 요 사이였고 그게 이제 한 6만 7천 불. 최근에 이제 그걸 깼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나로 한 거의 1억 원 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 4천만 원 이제 한 4만 불 정도 됐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가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몇 개 갖고 있는지 잘 몰랐어요. 모르고 뭐 저 물어보지도 않았고 만약에 이거 갖고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한 개 갖고 이게 이 비트코인이 10억, 100억이 돼야지 이제 부자가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이 개수를 늘리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게 4만 불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5%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뭐 한 1,000불씩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떨어질 땐 사고 올라갈 때는 이제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불황이 와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그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현금이 없다. 다 몰빵이 돼 있어서 그리고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얼어가지고 팔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뉴얼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았다라고 했을 때면 그러니까 50%가 떨어지면 이제 전량 매도가 네. 되는 시기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엑셀 표를 만들어서 이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생하고 별로 얘기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근데 이제 그게 한 1,800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5,0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죠. 와. 그러면 만약에 그때 한 4만 불이었을 때 5% 떨어질 때마다 팔았으면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현금 전액 현금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리밸런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V자 반등인데 V자 반등은 이제 2단계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전량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한 2만 불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2만 이제 한 1,000불 정도가 됐을 때가 이제 2만 2천 불 정도가 됐을 때가 이제 전량 매수 구간이 되는 거고. 두 단계면은 10%로. 네, 10%죠. 5% 떨어질 때 이제 팔고 이제 10%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사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차트를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구독자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4만 불에서 그 한 15,000불까지 떨어질 때까지 한 번도 이 V자 반등 그러니까 10%가 올라온 적이 없이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이제 전부 이제 팔고 현금화를 다 했겠죠. 현금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 샀으면 네. 지금은 다시 뭐 한 6만 7천 불, 뭐 7만 불 가까이 갔다가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가 오늘이
4년 지금 오늘이 며칠? 24일인가요? 네. 4월 24일인가 그런 24일은 아니고 네. 15일인가? 15일. 네, 15일이네요. 네, 15일이에요. 15일. 네, 왜냐하면 이게 언제 찍은 거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보더라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이제 짚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한 6만 3천 불까지 빠졌다가 한 6만 5천 불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도 한 세 답을 난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한 개 갖고 있었다. 음. 그러면은 다 팔고 그거를 최소한 한 3배 정도는 늘릴 수 있었다는 그러네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그럼 부자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게 뭐냐? 이 떨어질 때 하락 방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문제들을 제가 이 책에다가 다 집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리밸런싱이 뭔지, 아니면 부의자 반등이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한 예에서도 수익이 난 게 그 어떻게 수익이 났냐면 제가 한 2016년서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네. 이제 주식 투자.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 투자만 전업 투자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2016년 이제 17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의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되고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합산과세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딱 20%만 내요. 22%죠. 정확히는. 근데 한 번도 세금을 안 낸 적이 없습니다. 매년 세금을 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2022년에 무려 나스닥이 30%가 빠졌고 네. 애플도 29%가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리밸런싱을 하신 그렇죠. 거죠. 리밸런싱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어떻게 됐었냐면 2022년도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가 이제 최고점 182.01달러. 그러니까 애플이 182점 이제 세계 1등 주식만 투자를 하는데 애플이 182.01달러를 찍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마이너스 3%가 뜨면서 그러면서 거의 한 10%만 남기고 90% 이제 매도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뜨면 전략 매도는 아니고 요즘에는 제가 이제 룰을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제 정교하게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책에 있으니까 좀 보시고 그래서 한 90% 정도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밑에도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2021년도 이익이 2022년도까지 2월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30%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냈다. 네. 그래가지고 2023년도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달 정도 이제 좀 있으면은 5월이면 이제 종합소득세 이제 구간이잖아요. 그 세금을 내는데 회원분들 중에 아니 난 번급도 얻는 것 같은데 세금 낸다. 그런 회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벌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이 리밸런싱하고 뭐 이거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네. 무조건 세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다 물려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 다 올라왔을 때 네. 이제 다 팔잖아요. 네. 지금 개미들 엄청 팔고 있잖아요. 그때 다 팔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부자 못 되죠. 올라갔을 때는 갖고 있어야 되고 떨어질 때는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떨어질 때는 팔고 떨어질 때는 오히려 갖고 있고요. 손절을 못 하고 네. 올라갔을 때는 한 5% 수익 나면 그때 이제 팔아버리고.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러다 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럼 이제 사람들 좌절감이 엄청 심하죠. 그 나스닥 3% 네. 그 룰을 책에서 자세하게 기술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 말고 아까 그 비트코인 같은 거는 네. 5%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산별로 네. 다른 거죠. 그 떨어지는 그렇죠. 리밸런스 네. 정도가. 리밸런싱이 딱 2.5% 하는 거는 그러니까 2.5% 하는 거는 비트코인 아니면 뭐 이제 테슬라 같은 그러니까 5%. 그 1등 주식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5%입니다. 5%. 5%로 이제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심하고 이제 많이 올라가는 주식들 위주로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 비트코인 만약에 리밸런싱을 지금 이제 소장님 책을 읽고 해보려고 하면 오늘 그 날짜부터 아니면 평균 단가? 아니죠. 오늘 날짜부터 무조건 하시면 돼요. 오늘 그 기준 가격부터 5% 정도로 잡고 리밸런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뿐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카페에다 올렸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고점이 261.44달러입니다. 이때가 이제 작년도가 될 텐데 지금이 거의 한 170달러 정도 됐잖아요. 160 얼마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맞아요.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5% 떨어졌을 때마다 이제 팔았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제 주식 비율이 거의 한 40%, 예, 음. 그리고 60%는 현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뭐 우상향한다, 예, 믿음을 갖고 이제 뭐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리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1등 주식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네. 예, 그러니까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음. 이렇게 하면 이제 떨어지면 오히려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100% 몰빵이 쳐져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면 이제 싫어하게 되는데 네. 아니 이게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네라고 생각이 들면 아 떨어지면 더 떨어져라. 예, 팔아서 예, 내가 예, 이거를 그 주식 수를 늘려서 나중에 이게 뭐 원금을 회복하면 무조건 이제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맞아요. 부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 버렸다라고 한다면 그럼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떨어졌다가 테슬라도 그때 한 100달러까지도 떨어졌어요. 메타도 마찬가지로.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는 이 리밸런싱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네. 그 뭐 우리나라 삼부토건이라든가 이런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한 12만 원 찍었습니다. 2011년도인가 그때 찍고 현재가 1,700원인가 그렇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 그러니까 한 원금의 한 8%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뭐.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런 주식들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소위 이제 잡주라는 주식들.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솔직히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예. 물타기인데 물타기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그런 주식 때문에. 근데 세계 1등 주식은 왜 제가 이제 이걸 하냐라고 하면 다른 주식에 비해서 손색 없이 올라요. 그러니까 애플도 보면은 뭐 이제 올해 이제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작년까지 해서 한 10년간 10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그 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1등 주식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이 정확히 1등 주식이 바뀔 때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따라서 가시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1등이 안 좋을 때는 2등하고 바뀝니다. 2등하고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믿고 갈 수가 있어요. 어차피 세계가 망하고 주식시장이 전체가 완전히 망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이 나중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1등 주식이라는 거고 이거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건 비트코인이건 뭐 믿음을 갖고 가는 거 좋은데 네. 예, 만약에 뭐 삼부통원처럼 뭐 만약에 한 12만 원 찍었다가 뭐 1,70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주식수는 늘어났는데 네. 예, 완전히 답이 없는 상황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 노후를 이제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내 인생을 바쳐서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오르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더 좋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꼭 세계 1등 주식으로만 하는 건 아닌데 네. 장기 우상향은 네. 해야 되는 주식이나 그렇죠. 자산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를 잡고 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로. 네, 지수로. 네, 뭐 S&P 500도 할 수 있고. 네. 근데 세계 1등 주식이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좋아요. 아. 나스닥보다. 그러니까 뭐 S&P 500도 뭐 지난 10년간 아니면은 그 지난 30년간 이게 쭉 펼쳐 보시면 그러면 얘네들이 한 10.1% 정도 나오거든요. 네. 근데 1등 주식은 한 25%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 할 거면 그렇죠. 예, 어차피 예, 많이 오르고 예, 안정적인 둘 다 안정적인 주식이에요. 예. 저는 그 세계 1등 주식을 전교 1등으로 보는데 S&P 500은 500명 중에 한 250등으로 보고 왜냐하면 500명을 평균을 내버리니까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래도 세계 1등이 상위 한 10% 안에는 안 들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차라리 1등 주식이 더 안전하다. 근데 뭐 2등 주식을 했다가 2등 주식이 뭐 300위권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예전에 뭐 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1등 주식이 좋은 거는 2등하고 순위가 바뀌어 버린다. 예. 바뀌면 그때 갈아타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책에서 그 네. 1등 주식이 뭐 1년 연평균 수익률이 25%라고 잡는다고 하면 예. 그래서 1억을 10년 넣어두면 10억이 되는 거고 그렇죠. 20년 넣어두면 100억이 되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급쟁이 부자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네,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그 만약에 지금 보면 애플하고 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세계 1등 주식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은 애플을 전량 매도하고 예. MS를 전량 사야 되는 건가요? 그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어떻게 하냐면 네. 50%를 일단은 그 2등이 1등을 이제 순위를 이제 넘어섰을 때 순위가 바뀌었을 때는 2등하고 1등을 50% 동일 비율로 삽니다. 동일 비율로 샀다가 이게 한쪽이 이제 10%까지 벌어졌을 때 다시 그때는 이 1등 주식하고 2등 주식에서 2등 주식을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1등 주식으로 갈아타는 네. 그게 이제 현재의 매뉴얼이긴 하죠.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면 네. 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리밸런싱을 네. 매뉴얼대로 하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면은 네. 그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그 예를 들어 뭐 그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세계 1등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테슬라든 네. 뭐 이렇게 알람을 걸어놓고 하시는 건가요? 5% 빠질 때마다 자동 매매를 걸어놓고 이렇게 아니요, 하시는 아니요. 자동 매매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자동 매매를 하면 장중에라도 팔리기 때문에 이건 종가 기준이거든요. 종가 네.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종가 기준을 보고 이제 종가 그러니까 종가 기준이니까 그 이제 그 장이 끝날 때쯤은 일어나서 이제 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새벽에 못 일어나겠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5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날 아침에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날 장 시작할 때 그때 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뭐 어차피 긴 시계열로 보면 그렇게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 그리고 1, 2등이 바뀌는 게 마켓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려져요. 예.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혁신이 없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혁신이 없었으니까 떨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 투자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요즘 핫한데 그 혁신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1등으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2024년 4월 15일 현재 한 마이너스 4.9%가 되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은 13.76%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7%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 1, 2등만 바꿨을 뿐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알려주는 주식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랑 이렇게 세계 1, 2등이 바뀔 때 뭔가 이게 그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를 시장이 판단을 하는 거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시장을 거의 그 시장이 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시장을 항상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장을 한 발 늦게만 따라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네. 사람들이 뭐 각종 차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그 이란이 그 드론이나 아니면 미사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오르고 있죠. 이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지면서 이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는 건데 어떻게 다음날 상황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맞았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 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떨어졌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 5%나 10% 먹으면 바로 팔겠죠. 근데 내가 예측을 했어요. 그럼 틀렸으면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떨어졌으면 손절을 쳐야 되는데 손절을 또 못 치는 거죠. 그럼 계속 갖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는 전부 마이너스 계좌만 갖고 있게 되는 건데 시장 예측을 안 하는 거예요. 시장 예측을 안 하고 나는 무조건 얘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올라요. 오르면 팔지 않는 거죠. 팔 이유가 없으니까. 난 갖고 있으면 계속 부자가 되는데. 그죠? 근데 떨어져요. 떨어지면 리밸런싱을 하면 되는 거죠. 왜냐? 시장이 팔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팔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그거를 이제 주식을 떨어질 때는 모아가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면서 대응하라고 하잖아요. 예측하지 말고. 근데 그 대응이라는 단어가 되게 모호했는데 되게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도 주식 방송 보면서 요즘 같은 때는 현금 많이 들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하는데 현금이 없어. 아니 팔았어야 현금이 생기죠. 팔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금이 생깁니까? 근데 대응만 하라고 그러고 떨어지면 막상 이제 그 주식 방송에서는 현금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때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5% 떨어졌을 때 얘기도 안 해요. 지금은 잠깐 뭐
조정이니까 좀 있으면 올라갈 겁니다. 이러다가 뭐 10%, 20%막 이렇게 빠져요. 네. 그러면 그제서야 현금 들고 있어야 돼. 지금 팔라는 얘기인가? 라는 거죠. 네. 아니고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그렇죠. 5% 떨어졌을 때마다 10% 팔았으면 20% 떨어졌을 때는 거의 40%를 팔았으니까 맞아요. 오히려 떨어질 때 더 기분이 좋아요. 그럴 때는 이왕 떨어지니까 확 떨어져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주식수 늘려서 나는 앞으로의 이제 노후를 이걸로 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훨씬 편한 거죠. 올라왔을 때 주식 수량이 늘어나 있을 테니까.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 네. 그 5% 구간이라고 하셨잖아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같은 변동성이 큰 네. 것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게 5% 아까 두 구간이 아니라 네. 그 두 구간 밑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네. 그때는 뭐 사거나 팔거나 하지 않고 그쵸. 가만히 있는 가만히 거고 있는 거죠. 두 구간이 올라오면 이제 전량 예, 또 사고 들어가는 전량 거고 거기서 또 5% 떨어지면은 또 리밸런스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예. 야,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 데이터를 몇 네. 년치 한 연구하신 거예요? 저는 일단은 기존에 이제 investing.com에 이 나스닥 자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2000년 초서부터 있어요. 네. 그래서 거의 한 4년 자료 자료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일의 부를 그때 이제 썼고 그래서 2020년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마이너스 3% 떴을 때는 그렇게 이제 전략 매도를 해라라고 했는데 뭐 그 후로 이제 룰을 또 많이 바꿨습니다. 업데이트를 하시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서 마이너스 3% 뜬다고 해가지고 전략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고점 대비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또 매도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제가 이제 책이나 아니면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해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